송성구의 뉴스 브리핑. 성탄절 아침 6시 30분경 테네시주 내시빌 다운타운 한복판에서 RV 차량이 폭발해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존 드레이크 내시빌 경찰서장은 유해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조직을 발견해 조사하고 있다며 이 유해가 차량 안에 있던 사람의 것인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시빌 경찰과 FBI 등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이 사고가 아닌 의도적으로 계획된 범행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폭발이 있기 직전 차량에서 대피하라는 녹음된 메시지가 크게 울렸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의 음성으로 이 지역은 지금 대피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 지금 대피하라는 목소리가 차량에서 몇 분 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인근 건물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폭발물 전담반을 현장에 파견했는데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차량이 폭발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내슈빌 차량 폭발 사건은 내슈빌의 상징적인 AT&T 건물이 위치한 곳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네트워크 장비를 갖춘 전화교환국 중앙사무실이라고 AT&T 측은 밝혔습니다. 폭발로 인근 수십 채의 건물이 파손됐고 수마일 밖에서도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폭발이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중부 테네시와 켄터키주의 일부 지역에서 AT&T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고 내슈빌에서 180마일 떨어진 일부 카운티의 911 시스템이 중단됐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연방항공청은 통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내슈빌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편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현장 모습을 페이스북에 올린 벅 맥코이씨는 폭탄이 터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컸다며 4대의 차량에 불이 붙은 것을 봤다고 전하고 폭발 15분 전에 총소리를 들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트위터를 통해 나는 단지 우리의 위대한 국민들이 현재 법안에 있는 밋밋한 $600 대신에 $2,000를 받기 원할 뿐이라며 또한 돼지고기에 수십억 달러를 넣는 것을 멈추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서 돼지고기라는 표현은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구나 지지자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 예산을 전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린지 그레엄 상원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이 경기 부양책을 $2,000로 늘리고 230조의 빅텍 책임 보호에 도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둘 다 합리적인 요구이며 의회가 경청하길 바란다며 가장 큰 승자는 미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다음 주 월요일 하원에서 $2,000의 경기 부양금 지원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반면 일부 공화당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친트럼프 의원으로 분류되는 랜드 펄 상원 의원은 현금을 직접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아이디어가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총선에서 테네시주 상원에 당선된 빌 해거티 전 주 일본 대사는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로 뛰고 있는 존 오소프의 회사가 중국 공산당과 직접 연결된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브라이트바트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해거티 당선인은 오소프 후보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상원 의원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해거티 당선인이 브라이트바트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오소프 후보는 지난 7월 상원에 제출한 재무보고서에서 홍콩에 본사를 둔 통신회사 PCCW로부터 지난 2년 동안 $5,000 이상을 받았다는 내용의 수정 서류를 제출했는데 앞서 5월에 제출했던 서류에는 빠져있던 것이 6월에 예비선거에서 본인이 승리하자 7월에 낸 수정 서류에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해거티 당선인은 오소프는 이미 중국 공산당 정부가 지원하는 회사에서 민간인으로 일하고 그들에게서 돈을 받았는데 그는 그 돈을 대중에게 숨겼다고 말하고 그가 당선되면 중국이 그를 이용하는 것을 무엇이 막아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경제기업연구센터 CEBR은 연례보고서에서 코로나19 여파로부터 미국과 중국이 회복하는 데에 대조를 보이면서 예상보다 5년 더 빠른 2028년에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뉴스맥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코로나19 사태가 미중 경쟁 관계에서 중국을 더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CEBR은 중국이 2025년까지 연평균 5.7%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뒤 2030년까지는 4.5%로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미국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연평균 1.9%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가 그 후에는 1.6%로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은 2030년대 초까지 달러 기준으로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남아있겠지만 독일을 4위에서 5위로 밀어낸 인도가 일본을 제치고 올라설 것이라고 연구소는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팀의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는 크리스마스 이후 선거 관련 소송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폭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에폭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줄리아니 변호사는 자신의 팟캐스트 에피소드에서 청취자들에게 선거 사기의 증거가 늘어나는 가운데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에서 선거 결과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상당한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에폭타임스는 대부분의 경합주에서 선거인단 인증 취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수의 민주당 주의원들이 지지해줘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상회의 줌의 에릭 위안 대표가 코로나19 덕분에 올해 세계 최고의 부자들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무실, 학교, 영화관, 경기장, 교회, 식당 등이 문을 닫게 되면서 화상통화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줌은 갑자기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빅테크 회사들의 지원도 없이 홀연 나타난 이 작은 회사는 갑자기 수천 명의 유료 고객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수익은 4배, 이익은 무려 90배나 치솟았습니다. 주가도 45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며 올해 최고 주식 중 하나로 부각됐습니다. 줌을 설립하기 이전에 이미 억만장자였던 위안 대표는 작년 4월에 줌을 상장시켰고 이제는 세계 100대 부자 중 한 명이 됐습니다. 줌의 주식 총가는 약 17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팩트셋은 밝혔습니다. 일본은 28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외국인 신규 입국을 일시 정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변종이 여러 국가에서 발견된 데 따른 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일본이나 일본 거주 외국인이 코로나19 변종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출국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증명을 요구하고 입국 때 추가 검사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외국인 입국 규제 강화 조치는 지난 18일부터 21일 사이에 영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한 5명이 변종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안면 미용 필러 부위에 염증과 붓기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ABC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FDA의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는 지난 17일 모더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하면서 모더나 백신 임상시험 과정에서 볼에 필러 시술을 받은 사람과 입술에 필러를 투입한 다른 한 사람이 붓기와 염증 등의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부과 의사인 셜리 치는 A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부작용은 백신을 맞으면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만큼 여전히 백신 접종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경기 부양법안에 포함된 내용에는 자선단체에 현금을 기부하는 경우 받게 될 인센티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서의 공제를 항목별로 분류하지 않는 공동신고자는 2021년부터 자선단체의 현금 기부금으로 최대 6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연 300달러에서 증가한 것입니다. 세금 신고서의 공제를 항목별로 분류한 납세자는 자선단체에 현금을 기부할 경우 2020년에 조정된 총소득의 최대 10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새 경기부양법안에는 이를 2021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의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컨트리 뮤직의 본고장으로 알려져 있는 테네시주의 내쉬빌에서 대형 폭발 사건이 발생해 지금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FBI를 비롯해서 지금 수사당국들이 나서서 어떤 문제인지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새벽 6시 30분 누군가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계획적으로 폭탄물을 설치한 차량을 폭파시킨 것으로 그렇게 수사당국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에서 폭발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한 15분 정도 안내방송이 나왔다는 겁니다. 차량 안에서 나온 안내방송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내방송에서는 여성의 목소리로 지금 이 소리를 듣는 분은 당장 이 지역에서 대피해라 라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5분 뒤에 이 폭탄이 터졌는데 다행히 신고를 받은 경찰이 미리 출동을 해서 재빠르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변 상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안내를 해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한 상태에서 이 폭탄이 터지긴 했습니다. 물론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이 좀 쓰러지는 그리고 3명이 부상을 당해서 병원으로 후송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부상자들 대부분 다 경미한 경상이어서 큰 문제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 안에서 뭔가 유해가 발견됐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것이 사람의 유해다라든가 아니면 차량 안에서 발견됐는지 차량 밖에서 발견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차량이 폭파된 장소가 내쉬빌에서도 가장 유명한 내쉬빌 도시를 상징하는 AT&T 건물, 보통 이제 배트맨 건물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AT&T 빌딩 앞에서 터졌다라는 점,
그리고 이 AT&T 빌딩이 터지면서 통신 장비가 일시적으로 장애를 빚었다라는 이런 점들을 미루어 봤을 때 이것이 계획된 테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명한 장소 그리고 다운타운의 한 복판에서 폭발 사고가 벌어지게 되면 일단 언론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크리스마스 날 아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소식으로 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 통신 시설을 일부 마비시켰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것을 가지고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조지아주에서 켈리 레플러 지금 상원의원의 보좌관이죠. 지금 선거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한 젊은 친구가 차량이 폭발하는 사고가 있어서 갑자기 사망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 친구가 이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의 딸과 관계가 있는 친구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것이 모종의 캠프 주지사에게 압박을 한 그런 시그널이 아니었느냐 이런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모론이 이번에도 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테네시주에 이런 사건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딥스테이트라든가 이런 음모론에 관련되어 있는 악의 세력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이번에 뭐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데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발설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기 위해서 이런 상징적인 테러 행위를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사건의 동기가 무엇인지는 전혀 밝혀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야 뭐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밝혀져 있는 것은 없고요. 수사당국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결과가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은 이제 테네시주의 그 주지사인 빌 리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음모론자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주지사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주지사 협의회에 대표로 돼 있기도 하고요. 이 빌 리 주지사가. 그리고 얼마 전에 공산당 당원들 명단이 유출됐는데 거기에 24명의 미국 주지사 이름이 올라가 있다라는 발표가 있었죠. 그런데 그 명단에 올라가 있는 주지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빌 리 주지사도 중국 공산당의 당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코로나19 발병률이 높은 곳,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몇 명 나왔다라는 이 발병률을 계산을 하는데 인구 비례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은 곳이 좀 전까지는 캘리포니아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테네시주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뀐 지 이제 한 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이 혹시 무엇인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모론을 지금 자극하는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음모론은 어디까지나 음모론이죠.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상상력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행히 이날 사고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경찰이 초기에 잘 대처해서 사건 현장들이 빠르게 수습이 됐다는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사회에서도 경찰관들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목소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이 차량이 폭발하는 사건은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1995년에 오클라호마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이 차량이 폭발하면서 168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기록을 내기도 했습니다. 뭐 다친 사람도 뭐 수백 명이 나왔다고 하고요. 이 사건을 저질렀던 범인은 그 뒤에 잡혀서 2001년에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 4월 달에 한번 뉴욕에서 미수 사건이 있는데요. 차량 폭탄 미수 사건이 있는데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차량을 폭발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 차량 폭발이라는 건 굉장히 드문 예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차량 폭발 사건 저희가 뉴스에서 접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이 중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 테러리스트들이 테러를 저지를 때 쓰는 방법으로 자살폭탄 테러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안내 방송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게 자살폭탄 테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미국에서는 워낙 이런 일이 드물기 때문에 과연 이 일이 미국이 저지른 일인가, 미국민들이 지금 저지른 일인가라는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하튼 간에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것이 있으면 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쉬 화장품 연말 대세일.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미쉬 화장품이 12월 한 달간 특별 할인과 사은품으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해드립니다. FDA 승인을 받은 각종 마스크와 소독제, 다양한 화장품 세트, 염색약, 헤어케어, 바디 세트, 샴푸 세트를 30%까지 할인해드립니다.
연말연시 소중한 분에게 좋은 선물을 선사할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가까운 미시 화장품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으로 오더하셔도 됩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마라라고, 그러니까 플로리다 집으로 이 연방 하원에서 엄청나게 두꺼운 법안을 보냈다. 요번 이제 경기부양 법안이죠. 이 경기부양 법안과 이 정부 예산, 2021년도에 정부 지출 예산안, 요것이 지금 하나의 옴니버스 패키지로 지금 묶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지금 대통령에게 보냈다. 사인해달라라는 의미로 보낸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아니나 다를까 거부했습니다. 자, 사인은 안 하겠다. 2,000불로 올려라. 국민들한테 2,000불 주자고 얘기했는데 그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진짜 간단하게 얘기해서 $600 주지 말고 2,000불 주라. 우리 국민들한테 2,000불 주자. 그리고 지금 정치인들한테 경고를 하죠. 돼지고기에다가 수십억 달러 집어넣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제 포크라는 단어를 써서 돼지고기라고 저희가 그냥 말씀드렸는데, 이 원래는 포크 배럴이라고 그래서요, 돼지고기를 보관할 때 쓰는 나무통을 이야기하는 용어입니다. 이 포크 배럴이라는 말은 그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구나 지지자들한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정부 예산을 갖다가 막 이렇게 전용해서 갖다 주고 써주는 일종의 선심성 정책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치인들은 인기를 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정치인들을 또 계속 지지하게 되고, 이게 좀 결탁하게 되는 그런 요소로 정부 예산을 갖다 집행하는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포크 배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해외 지원해 주는 거, 그다음에 일부 뭐 비영리 단체라든가 이런 데다가 그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포크 배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국민들한테 지금 돈을 주자. 물론 이 국민들한테 직접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공화당원들도 여럿 있습니다. 랜드 폴 같은 경우에는, 랜드 폴 상원의원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지지하고 따르는 그런 상원의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폴 의원이 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현금을 국민들한테 정부가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 걷어들인 세금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국민들한테 이익이 되게끔 이 자원을 활용을 해서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돈을 직접 정부가 국민들한테 준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겁니다. 무슨 공산국가에서 배급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랜드 폴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사실은 의미가 있죠. 일리가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돈을 주게 되면 그 돈을 고맙게 잘 활용하는 국민들도 물론 있겠지만, 지혜로운 국민들도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정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국민들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왜 돈을 더 주지 않냐고 아우성치는 국민들까지도 나오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실패한 사회주의 모델에서 우리가 그동안 역사에서 보아왔던 모습들입니다. 누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봤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점들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국민들한테 돈을 주자라고 이야기한 거는 코로나19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았어야 했던 이런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뭐냐면 정부가 명령을 내려서 민간인들이 영업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일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줘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소비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금을 풀어주는 것은 소비를 자극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국민들이 소비를 하는 것은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민간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민간 시장이 활성화되다 보면은 당연히 고용 창출이라는 효과로 이어지게 되죠. 일자리가 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일자리로 복귀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경쟁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게 이 현금 부양 지원금을 주기로 한 원인이죠. 그것이 다 바로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런 장점, 이점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분들의 생각도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원을 저희가 시장에다가 풀었다, 국민들한테 나눠줬다 하면 그 100원이 전부 다 이 생활경제에 다 쓰이느냐 하면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도는 돈들이 일부는 이 블랙마켓으로 빠져나가는 돈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서 어디가 좋아지냐 하면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좋아진다는 건 투자시장이 활기를 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투자 시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합니다.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시장이죠. 투자해가지고 다 이익을 보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손실을 보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 사이에 계속 이득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블랙마켓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 쪽으로 이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블랙마켓으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돈을 직접 주는 것은 사실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부정적인 부작용, 부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양쪽 다 사실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엇이 더 급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지금 서민 경제를 다시 살려내고 활성화시키고 지금 얼어붙어 있는 일반 시민 경제들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이 먼저 급한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장에 현금을 풀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왕 돈을 푸는데 좀 더 많은 돈을 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2,000불 쓰자라고 얘기했었는데 계속 액수 줄이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2,000불 주자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화답을 했죠. 아, 그래, 우리도 2,000불 주기를 바랬다. 그런데 공화당 의원들이 쭈삣쭈삣거렸다 이거죠.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공화당하고 만나가지고 협상을 하는데 질문을 했답니다. 그 대통령이 얼마까지 쓰기를 지금 원하느냐, 대통령이 얼마까지 오케이 할 것 같으냐라고 공화당 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이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대답을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쭈삣쭈삣하면서 뭐 600불, 뭐 아마도 600불, 어쩌면 500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600불이 됐다는 겁니다. 한 푼이라도 더 주려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말은 그렇고요. 제가 볼 때 그 말은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2,000불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법안에 서명을 안 한 상태입니다. 어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고 나서 한 이야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2,000달러로 늘리려고 하고 그리고 230조를 폐지하겠다라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그대로 계속 230조 폐지에 도전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린지 그레이엄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일리가 있다. 자기도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상당히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 어떤 기류의 변화가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화당 지도부에서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양보를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에서 또 무슨 어떤 정치적인 거래를 하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들한테 현금이 풀려지지 않으면 시장 경기에 굉장히 큰 타격이 올 것이다.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경고가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과를 시키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고 어차피 통과를 시킬 것이면 하루속히 시켜야 하는 문제일 것이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액수를 줄여서 통과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바이든도 대통령이 된다면 추가로 또 경기 부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크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어차피 더 증액해서 나가야 될 건데 굳이 이번에 끝까지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분이 사실 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상원의원들 혹은 공화당 하원의원들한테 2,000불 주자라는 트럼프 대통령을 막을 명분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고 있었던 폭배럴, 지금 이야기가 나왔죠. 폭배럴. 그러니까 뭐 해외 원조하는데 쓸데없는 데다가 해외 원조하는 거. 그다음에 이미 뭐 6개월 이상 문을 닫고 있던 그런 단체한테다가 지원금 주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제외하라 이거죠. 불필요한 예산은 다 줄여라. 그 부분은 공화당 내에서 계속 민주당 쪽에 촉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하원 의원들을 지금 소집한 그런 상태입니다. 월요일 날 모여서 이 경기 부양 법안에 대한 토론이 벌어질 것 같고 바로 표결에 붙이겠다라고 하는데 곧장 표결로 가기 전에 공화당 의원들이 아마 이의 제기하고 내용 수정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내용이 수정된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이 돼서 이제 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태이고요. 그 절차상 아무리 빨라도 이틀, 적어도 한 3, 4일 정도의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한테 실제로 현금이 입금되는 시점은 1월 초가 될 것이다. 빨라야 1월 초가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불타는 곱창이 해서 정말 맛있는 불타는 해물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당연한 이야기가 너무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것이 다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갑갑한 부분이 있는데요. 돈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돈 풀어서 인기 얻으려고 하는 거, 이거 곤란하다는 거죠. 돈은 경제 논리에 의해서 순환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 돈입니다. 그러니까 흔한 말로 돌고 돌아서 돈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실제 하는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동전이라든가 지폐라든가 이런 것들을 눈으로 봐와서 그렇지 돈이 마치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돈이라는 것은 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이나 동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어떤 상징적인 것이고요. 실제 이 돈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념입니다. 이 유통이라든가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빠르게 만들어주고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물물 교환했었죠. 물건 주고 뭐 예를 들어서 소를 가지고 가면은 뭐 쌀로 바꿔주고 이런 물물 교환 시대에서 물물 교환이 아닌 중간에다가 돈이라는 개념을 하나 넣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얼마의 가치로 인정을 해줄 테니 그러면 그 가치에 맞는 것으로 서로 간에 교환하는 이런 방법의 돈이라는 것을 하나 그냥 내세운 것뿐입니다. 이게 돈은 물건이 아니라 그래서 개념입니다. 이 거래를 빠르게 만들어주고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돈은 그래서 순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순환시키는 거지 이거 어디다 이렇게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창고에다가 막 쌓아두는 그런 것이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적어도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돈에 대한 개념이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돈을 설명하는 100% 설명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돈에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적어도 정치가라는 사람들, 정치인이라는 사람들한테 이 머릿속에는 돈에 대한 개념 중에 이러한 개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유형의 자산으로 그러니까 유물론적으로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가치로 돈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계속 순환시키는 흐름을 자극하는 하나의 개념이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돈을 다루게 되면 그러면은 시스템을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가에 더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입안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프린트. 예, 올해 테네시주 상원 선거에서 상원의원에 당선이 된 빌 해거티라는 의원이 있는데요. 당선인이죠. 이 빌 해거티 당선인이 이 조지아주 선거에 지금 출마해 있는 존 오소프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상당히 위험한 인물이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다 라고 주장하고 나와서 지금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런 소식을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브라이트바트에 소개된 뉴스인데요. 이 해거티 의원이 지목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존 오소프 상원 후보가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오소프 후보가 지난 2013년에 인사이트 TWI라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 홍콩에 있는 PCCW라는 회사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이게 다큐멘터리 제작과 관련된 업무 수주가 있었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수익이 발생해서 돈을 받는 이런 것이었는데요. 근데 그 액수가 이제 5,000불이 좀 넘는다라고 보고가 됐다는 것이죠. 이게 처음에 5월 달에 이 오소프 후보가 보고할 때에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산이 얼마다라 수입이 얼마다라는 거 다 보고하지 않습니까? 이 재무 보고서를 내게 돼 있는데 처음에 5월 달에 이 재무 보고서를 냈을 때에는 아예 이 항목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는데 근데 7월 달에 보고서를 다시 수정해서 낼 때 거기에 이 항목이 들어가고 그리고 5,000불이 넘게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5월 달 보고서와 7월 달 보고서의 차이가 11항목이나 난다고 합니다. 11개 항목이 5월 달 보고서에는 없었는데 7월 달 보고서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사이에 6월 달에 예비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6월 달에 치러졌죠. 그러니까 6월 달에는 다른 민주당 경선 후보들과 경합할 때였는데 그때 5월 달에 낸 재무보고서에는 그런 자기가 돈 버는 것들이 다 빠져 있었는데 6월 달에 본인이 민주당 후보가 딱 당선이 되고 정식으로 이제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된 민주당 후보로 딱 지명이 되니까 7월 달에 서류를 낸 거에는 5월 달에 낸 거에 없던 11가지 항목이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 문제가 되고 있는 홍콩에 있는 회사로부터 5,000불 받은 거, 이 얘기가 이제 들어간 것이죠.
이 홍콩에 있는 회사로부터 5,000불 받은 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 PCCW라는 홍콩에 있는 회사가 중국 공산당과 연관이 있는 회사라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보고에 따르면은 이 중국 공산당원이 차이나 유니콤에서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인물이 지금 미국 선거에 연방 상원의원 선거 후보자로 나왔다. 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과 공격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런 주장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오소프 후보 쪽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그리고 흠집 잡을 게 얼마나 없으면 그런 걸 가지고 흠집을 잡느냐. 이런 이야기로 좀 반박을 해왔었습니다. 실제로 AJC하고 이 선거 캠프 측의 담당자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받은 돈이 1,000불이다라는 이거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불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무슨 문제를 삼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셈인데 근데 말이 다르죠. 신고한 내용에는 5,000불이라고 해놓고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는 1,000불이라고 그러고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거니와 그것이 1,000불이든 100불이든 상관없이 일단 중국 공산당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된 해명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내놓을 수가 없겠죠. 자, 이게 지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소알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릭 소알웰이라는 하원 의원이 있죠. 그런데 크리스틴 팽이라는 여자 스파이, 중국계 여자 스파이한테 포섭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FBI에서 폭로를 했죠. 지금 몇 년 동안 관계를 가졌고 이 크리스틴 팽이라는 여성은 이 소알렐 의원과 같이 활동했던 것들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또 전국에 있는 다른 시장들 몇몇과도 성관계까지 가지면서 스파이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중국 정부로부터,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딱 타겟이 되면 그러면 정말 알게 모르게 싹 접근해서 알게 모르게 중국 공산당의 메시지들을 전달을 하고 중국 공산당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게 모르게 하나둘씩 가져가서 보고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존 오소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중국 공산당의 타겟이 돼 있는 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영향권에서 벗어나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느냐? 어느 누가 그걸 장담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빌 해거티 당선인이 이런 주장을 펼쳤고요. 그것을 지금 브라이트바트가 보도한 내용인데 중국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미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중국이 미국을 점령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암암리에 곳곳에 사람들을 심어오고 있었다. 이것은 루머도 아니고 음모론도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거는 기정사실이고요. 그 사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 보니 지금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긴장감, 이거는 상당히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국민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지아 주에서 지금 이 선거를 치르고 있는, 지금 이미 선거가 많이 진행이 돼서 200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이미 투표를 한 상황인데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이미 투표를 했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긴 하지만 아직 선거가 끝난 것은 아니죠. 1월 5일이 이제 정식 투표일입니다. 그날 또 많은 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투표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존 오소프라는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이런 차이나 커넥션에 대한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국이 2028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8년이 되면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등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CBR이라는 곳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이것은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 경제 동향을 예측을 해서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예측하는 그런 보고서를 지금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보고서가 그렇게 신뢰성이 있느냐, 그건 둘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미래 실제로 이렇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방향성, 어떤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1등 경제 대국으로 미국을 이야기하고 2위 국가로 중국, 그리고 3위는 일본, 그리고 4위는 지금 인도가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5위에 영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 2, 3, 4, 5위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순위가 조금씩 바뀔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바뀔 것이냐? 중국이 1등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일본이 3등에서 4등으로 밀려나면서 인도가 3등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예전에 예측했을 때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것이 이번 보고서에서 저희한테 준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빠르게 더 이루어질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중국이 1등 경제국가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과거에는 2030년대 중반쯤 돼야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목표를 잡은 것도 2034년 정도를 목표로 지금 세워놓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2028년이면 중국이 1등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5, 6년이나 앞당길 수 있느냐? 그 이유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때문이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각국의 대응 조치들이 이런 시간상의 변화들을 만들어냈다. 코로나 여파 속에서 미국이 대처하고 있는 이 상황은 결국에는 GDP라고 하죠. 국민 총생산이 증가하는 이 증가치가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중국은 계속해서 5.7%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국가들이 다 셧다운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중국은 계속해서 생산 중심 국가로 활발한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각국은 지금 어떻게든 이 고통을,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미국도, 유럽도 다 양적 완화를 실시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 정부도 돈을 풀었죠. 그런데 중국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안화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외환 보유고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죠. 이 경제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19 이 사태가 올해로 끝나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1년, 적어도 1년, 길게는 한 2년,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한 3년 차까지도 영향을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른 나라들은 지금 양적 완화하면서 이 고통을 견뎌내고 힘들어하고 있는,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계속해서 급속도로 성장하는 그런 성장세를 이제 유지해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사정이 이 정도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거 아니냐? 이거 일종의 생화학무기 아니냐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지금 어떻게 해서든 앞서가고 성장하고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책임은 절대 지려고 하지 않죠.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본인들은 피해자라고 이야기하고 엉뚱한 이야기들 지금 하고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른 데서 유입된 거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금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국제사회에다가. 그 상황에서 본인들은 좀 경제적으로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은 중국의 정치 공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들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과 가까이 친화하는 그런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대처하는, 강력하게 대처하는 리더십이 유지가 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모두가 힘겨웠던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그 안에서도 사랑과 위로와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나누시길 원합니다. 소프라노 민복희, 강지영, 테너 이태환, 김정균, 피아니스트 남예린, 그리고 서은석이 지휘하는 파라클래시스 심포니가 위로와 감사의 시간을 선사해 드립니다. 그 찬양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와서 꼭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미주 한인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음악회는 뉴스앤포스트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됩니다. 네, 이제 연말입니다. 크리스마스도 끝났고 연말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주변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기회가 더 늘어나게 되죠.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사랑의 천사포라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활동을 하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인데요. 근데 올해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 8만 불을 넘는 기금이 모이는 그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매년 보면은 그 기록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한 3, 4만 불 정도 모이는 것에서 시작을 했는데 매년 조금씩 이 모금액이 올라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여파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더 위축되고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액이 더 늘어나서 희망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불우이웃을 도와주는 활동은
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정작 기금을 내는 본인에게도 뭔가 좀 마음이 따뜻해지고 뿌듯해지는 그런 일단 당장 본인에게 어떤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이런 노래가 있죠. 사랑은 버리는 것.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근데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주면 줄수록 더 커지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주었는데 나한테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었는데 내 안에서 더 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연말에 불우이웃들 많이들 생각하시는 시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도움을 주는 그 순간 내 자신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또 좋은 소식은 이번에 새로 통과가 될 예정으로 있는 경기부양법안. 이 경기부양법안에도 보면은 이렇게 불우이웃 돕기 같은 그런 자선단체 기부금을 내주는 경우에 이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액이 올해보다 내년엔 2배로 더 늘어난다. 이런 소식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주면 줄수록 더 풍성해지는 그 사랑의 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